안녕하세요. 백두산 금융연구소의 백두산입니다. 7월 1일 토요일 오후 3시 38분입니다. 마이크 볼륨 조절했습니다. 그래서 아마 소리가 조금씩 좀 더 커졌을 거예요. 그리고 본 영상으로 월요일 아침 영상 대체할 겁니다. 월요일 아침에 영상 녹화 쉬고요. 월요일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미국 증시와 유럽 증시는 급등 마감했습니다. 물가지표가 예상치를 하회하면서 긴축 우려가 완화됐다라는 게 주된 어떤 호재였죠. 그래서 잠깐 내용을 좀 보자면은 유럽의 물가지표가 미국 개장 한참 전에 발표가 됐는데 예상치를 하회했고요. 전반적으로. 물론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어 CPI가 5.4%입니다. 상당히 높은 값이긴 합니다. 그냥 헤드라인 CPI도 5.5%고요. 유럽은 어쨌든 가장 그 인플레 우려가 심각한 대륙 중에 하나입니다. 그죠? 이렇게 확인이 됐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상치는 하회했다고요. 그죠? 그래서 시장이 안심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미국 증시 개장 직전에 발표된 코어 PC 프라이스 인덱스라든가 이런 물가 지표들도 예상치를 대부분 다 하회했습니다. 그래서 시장에 환호를 했고, 특히 시장에 환호를 한 거는 제 생각엔 이것 때문일 것 같아요. 헤드라인 물가 지표 코어 말고 PC 프라이스 인덱스가 예상치가 4.6이었는데 3.8 나오니까 너무나 기뻤던 거죠. 그죠? 이제 인플레와의 싸움은 끝났다라고 하면서 시장이 이런 걸 보면서 특히나 더 환호를 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그냥 헤드라인 CPI가 문제가 아니죠. 코어 물가가 항상 문제입니다. 연준의 물가 정책, 어떤 유로존의 물가 정책은 언제나 코어 물가를 기준으로 하기 때문에 코어 물가가 높다는 것은 부담이다 라는 걸 볼 수가 있겠고요. 잠깐 어젯밤에 발표된 지표들 조금만 좀 더 살펴보자면은 미국 이제 본장 개장하고 나서 뭐 발표된 이런 지표들도 대부분 다 예상치에 부합하거나 이러면서 긍정적인 모습들 보여줬기 때문에 시장은 급등 출발했고 급등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갔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말씀드렸고요. 어쨌든 근데 이게 좀 잘 생각을 해보셔야 되는 게 중요한 건 아무튼 코어 물가다. 근데 코어 물가가 계속해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떨어지고 있긴 한데 이렇게 천천히 떨어지면 이거 언제 인플레와의 싸움이 끝날지는 여전히 답답한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이제 정작 주식시장은 많이 올랐지만은 뭐 달러 금리나 아니면 페드와치를 보면은 뭐 여기에서 막상 채권시장 참가자들이 생각하는 그런 긴축 우려는 그렇게 해결이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였습니다. 어젯밤에도 뭐 채권시장과 뭐 주식시장의 온도 차이는 좀 있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페드와치인데요. 어젯밤에 물가지표가 그렇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25bp 인상은 어쨌든 계속된다라는 그런 인식은 거의 바뀌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물가지표 발표되기 전에 89%였던 25bp 인상 확률이 86%로 조금 줄어들었는데 이런 건 뭐 큰 반응이 없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죠? 예, 여전히 25bp 인상해야 된다. 여전히 이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긴축에 대한 그런 우려를 갖고 있다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이 전반적인 금리 인상 확률을 보면은 전반적으로 일단 25bp 인상 혹은 50bp 인상 혹은 그 이상의 인상까지도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일단 좀 있을 것이라고 일단 예상은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어젯밤 물가지표가 발표됐다라고 해서 환호한 것은 역시나 주식시장 뿐이지 뭐 채권시장 분위기는 뭐 비교적 차분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실제로 금리도 보시면은 뭐 어젯밤에 특별한 반응은 없었습니다. 보시다시피 10년물 국채금리 그리고 2년물 국채금리도 좀 이따 보여드릴 건데 금리들은 뭐 특별한 반응 없었다. 대부분 이 전날 이미 긴축 우려 때문에 한번 이 급등을 했었고요. 이 급등한 흐름을 계속해서 이어간 그런 상황이죠. 그 전날 발표된 그 미국 경제 성장률과 고용 지표 등으로 인해서 금리 인상은 어차피 계속될 것이라고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목요일 날부터 생각을 했고 금요일 날에 물가 지표가 조금 낮게 발표됐다 하더라도 코어 물가는 여전하기 때문에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계속해서 어떤 금리가 올라가는 데다가 베팅을 한 이런 모습입니다. 어쨌든 긴축은 계속된다. 주식시장은 일단은 긴축 우려 없어졌다라고 하면서 좋아지고 있지만 막상 채권시장 참가자들은 좀 이런 모습들을 보이고 있다라는 겁니다. 어젯밤 그 물가지표에 대해서 특별히 반응이 없었다 볼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지금 이제 굉장히 좀 시장에 어떤 차분하던 시장이 이제 슬슬 이제 좀 성격이 좀 바뀌어가고 있긴 하죠. 뭐 물론 그 전에도 별로 차분하고 뭐 그러진 않았는데 하여튼 지난 몇 주간 있었던 일을 좀 잠깐 돌이켜 보면은
어떤 선물 옵션 동시만기 뭐 그런 파생 상품의 영향으로 매우 급등했던 증시가 또 그리고 FOMC 회의 이런 거 있었죠. FOMC 회의 등등의 영향으로 매우 급등했던 증시가 뭐 긴축우려다 그러면서 한 1, 2주 정도 좀 조정을 좀 강하게 좀 보였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이번 주 들어서 다시 재상승 시도를 했고 지금 이제 거의 그래서 전고점 부근까지 좀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이런 상황에서 이제 좀 급등이 나온 거고 지금 시장의 변동성이 좀 전반적으로 좀 다시 확대가 되기 시작한 거고요. 그리고 이번 주에 그 채권 시장도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기 시작했죠. 그죠? 금리가 엄청나게 크게 오르면서 10년물 국채 금리가 일단 레벨업을 한 상태에서 버티고 있잖아요. 이 거래일 동안.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뭔가 일단 시장에 좀 어떤 그런 본질적인 게 좀 바뀌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의심을 좀 해볼 만한 그런 때라고 생각이 됩니다. 비교적 차분하게 조정을 이어가고 차분하게 오르다가 이제 이번 주 후반쯤 들어와 가지고 금리가 급등하고 그 주식시장도 환호를 하는 등 변동성이 확대되는 등 조금 좀 모양이 좀 달라졌다라는 거죠. 그리고 지금까지 이런 구간에서는 뭐 특별히 이슈고 뭐고 이런 거 영향 아무것도 받지 않았죠. 사실 물론 뭐 지나고 나서 보니까 긴축 우려 완화 때문에 올랐던 거고 긴축 우려 때문에 조정이 나왔던 건데 사실 뭐 매일매일 특별한 이슈에 주식시장이 잘 반응하진 않았단 말입니다. 근데 이제 그 지난주가 아니죠. 이번 주 목요일부터 해서 미국 경제성장률 발표되고 미국 고용지표 발표되고 또 그리고 어젯밤에 미국 물가지표 발표되고 이제 이런 지표 발표에 이번 주 후반부터 해서 좀 본격적으로 시장이 좀 반응을 하기 시작했다라는 겁니다. 뭔가 좀 변화가 나타나긴 나타난 거죠. 그죠? 마냥 모든 지표는 다 무시하고 기술적으로만 투기적인 요인으로만 갖고 움직이다가 이제 뭔가 재료에 반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도 재밌는 특징이긴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변동성을 확대시킨 증시 또 그리고 이제 슬슬 재료들을 반영시키는 증시 어떻게 될까 뭐 저도 알 수가 없습니다. 근데 하여튼 중요한 거는 아직 계속해서 이 주식시장은 강세장을 유지하고 있는 거고요. 강세장인 건 아직 변화하진 않은 거고요. 강세장인 와중에 이제 말씀드렸던 중요했던 저항 자리까지 대부분 다 왔습니다. 이 직전 고점 자리 여기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자리가 되겠죠. 왜냐하면 이제 이 자리를 넘어가면 이제 계속해서 레벨업 상승 추세 가는 거고 이 자리를 이제 그래도 넘지 못한다면은 아시다시피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쌍고점이 이렇게 만들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충분히 있기 때문에 아무튼 좀 이제 이 오래간만에 몇 주 만에 좀 의미 있는 저항에 다시 도달했으니까 굉장히 좀 중요한 자리라고 좀 보여집니다. 하여튼 근데 강세장이죠, 그죠? 근데 강세장이고 어젯밤에 급등하고 이랬으니까 당연히 정석적인 해석은 이게 더 올라갈 거다. 매물 소화 잘하고 있는 거고 앞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그런다라고 일단 보는 게 좀 더 합리적인 관점일 겁니다, 그죠? 지금 상황에서 사실 뭐 아래쪽을 이야기하고 이런 거는 어디까지는 아직까지 뭐 음봉이 나오고 의미 있는 매도세가 나온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건 아직까지 뭐 근거 없는 그런 이야기일 수 있어요. 당연히 이제 더 그런 이야기인 거죠. 물론 근데 이제 중요한 저항이 왔기 때문에 뭔가를 해볼 수 있는 뭐 근거가 뭐 뭔가를 뭐 해보자면 뭐 어떤 그 본인만의 어떤 그 뭐라고 할까요? 어떤 그 믿음을 갖고는 접근을 해볼 수 있는 그런 영역입니다. 지금은 어떤 뭐 근거가 있어서 아래쪽으로 베팅하고 그런 게 아니고 이제 어떤 뭐 믿음의 영역이긴 하죠. 지금은요. 네, 지금은 그런 영역입니다. 말씀드렸다시피 굉장히 지금 하방 투자는 매우 위험한 거고 하방 투자의 명확한 근거는 아직까지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거는 보이지가 않는다. 그죠? 지금 하방 투자를 이야기하는 거는 뭐 이러이러한 점들, 뭐 이러한 점들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어쩌고 저쩌고 직전 고점 자리 저항 부근에 어쩌고 저쩌고 하니까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추측, 예측성 베팅을 하는 거죠. 지금 하방 베팅을 하는 건요. 요렇게 하여튼 뭐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어젯밤에 어쨌든 뭐 세계 증시는 또다시 급등을 하면서 더 상승을 이어나갈 것처럼 뭐 일단 그렇게 움직이고 있고요. 그 와중에 금리들은 뭐 보시다시피 계속해서 일단 올라가고 있다. 긴축 우려는 뭐 여전히 진행 중인 것 같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장단기 금리 차는 지금 10년물, 2년물은 계속해서 확대가 돼가지고 이 어디까지 왔냐면은 이제 잠시만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장단기 금리 차는 이제 직전 저점까지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 매우 중요한 자리에 와 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장단기 금리 차는 뭐 보시다시피 10년물과 2년물 금리가 이렇게 지금 보여드리고 있는데요. 여기가 은행 위기 났을 때 이제 급등을 했던 그 순간이거든요.
전저점에 바싹 다가서서 어떤 기술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일단 다가섰다라고 보이고요. 어떤 변화를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자리라고 생각을 하고요. 또 그리고 이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를 봐도 좀 지금이 좀 중요한 자리라는 걸 좀 우리가 알 수가 있는데, 10년물과 3개월물 금리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지금 삼각 수렴형을 보이고 있습니다. 삼각 수렴형을 보이고 있어서 근데 이제 그 와중에 저점은 높아지고 있고, 이 자꾸자꾸 위쪽에 있는 저항 매물대를 소화하는 걸로 봐서 얘는 위쪽으로 올라가고 싶은 의지가 좀 있긴 있는 거죠. 하여튼 굉장히 복잡한 뭐 그런 상황입니다. 하여튼 다들 뭔가 어떤 그런 결정적인 순간에 와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뭐 주식시장도 그렇고 뭐도 그렇고 다 전반적으로 좀 그렇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요까지 좀 살펴봤고, 달러 인덱스는 일단 하락 마감했습니다. 그 전일 많이 올랐다. 전일 이미 그 어떤 물가지표가 뭐 낮게 나올 거 뭐 이런 거를 선반영했다라고 생각을 했는지, 하여튼 오늘은 그 달러는 긴축으로 완화됐으니까 일단은 또 그리고 전일 올랐으니까 이래저래 해서 다시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일 상승을 다 되돌렸죠. 그래서 여전히 좀 답답한 그런 구간 아니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저점 높아지고 고점 낮아지고 이러고 있으니까 수렴형이죠, 그죠? 어딘가 이제 얘도 조만간 방향이 나오긴 나올 건데요. 아직까지 어딘지는 알 수 없다. 달러는 혼조한 모습 보이고 있다까지 일단 우리가 확인을 했습니다. 뭐 독일 증시도 뭐 보시다시피 이렇게 그 변동성 확대되면서 올라가고 있고요. 이제 근데 말씀드렸던 이제 그런 타이밍이죠, 그죠? 지난주에 혹은 이번 주에 조정이 좀 셌기 때문에, 이렇게 많이 내려왔기 때문에 이번에 올라올 때 전고점 못 넘을 수 있다라는 생각 정도는 해볼 수 있다 말씀드렸죠. 그런데 그런 와중에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니까 어떻게 될지 일단 좀 잘 지켜봐야 될 것 같고, 하여튼 뭐 전반적으로 다 이제 미국 증시도 볼 건데 다들 이제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어요. 변동성이 확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하여튼 변동성의 확대는 통상적으로 어떤 뭐 기회이거나 위기이거나 뭐 둘 중 하나였죠, 그죠? 뭐가 될지는 하여튼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일단 좀 집중을 해봐야 될 것 같고, 어젯밤 그래서 미국 증시는 뭐 이렇게 잘 상승 마감했다, 그죠? 원웨이 상승에 가까운, 사실상 뭐 원웨이 상승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시작부터 끝까지 강하게 올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또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금리 인하 기대감 뭐 이런 거니까, 그죠? 어떤 완화 기대감 이런 거니까 그 시장이 올랐던 재료가, IT 빅테크가 조금 더 강하게 올랐죠. 그래서 나스닥이 좀 더 강하게 오른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다만 이제 조금 재밌는 거는 뭐냐면은 그 보시다시피 이 S&P 500이라든가 이런 좀 대형주 위주의 지수들은 이렇게 강했단 말이죠. 대형주들은 전반적으로 강해서 굉장히 모습이 좋았는데, 이 S&P 말고 저기 뭐 러셀 2000이라든가 나머지 종목들을 보면 중소형주들은 사실 좀 굉장히 좀 안 좋은 하루를 좀 보내긴 했습니다. 굉장히 소외된 이런 모습들을 보였어요. 특히 이제 재밌는 게, 이제 이게 전체 2000개 종목들을 나타낸 지도인데, 특히 좀 재밌는 게 이제 은행주들이 좀 많이 좀 분위기가 안 좋았다. 은행주들이 좀, 특히 중소형 은행주들이 특히 분위기가 좀 많이 안 좋았다라는 거를 우리가 좀 알 수가 있겠습니다. 아마도 뭐 물가지표가 좋게 나왔다라는 거와 별개로 해서 지금 치솟고 있는 금리의 영향 때문에 은행주들이 또 다시 흔들리는 것이 아닌가 싶긴 해요. 제 생각엔 그렇습니다. 이런 점들은 좀 시장에 좀 부담이긴 했죠. 물론 워낙 중소형주들이기 때문에 이런 게 이런 게 시장 전체 지수에는 크게 영향을 미칠 수는 없을 수 있으나, 하여튼간 근데 뭐 이런 점들이 있긴 있었다. 어제 마냥 정말 전 종목이 다 좋았던 건 아니고 대형주와 IT 빅테크 위주의 랠리가 이어졌다라는 걸 일단 전반적인 내용을 좀 봤고요. 다만 이제 여기서도 조금 재밌는 점이 좀 있긴 있습니다. 제가 어젯밤에 좀 굉장히 좀 늦게까지 좀 보다 잤는데, 사실은 그 어젯밤이 아니고요. 거의 한 새벽 3시인가 4시 정도까지 쭉 보다가 잤는데, 막상 그 나스닥은 조금 좀 힘이 좀 뒷심이 좀 딸리더라고요. 좀 그런 점을 좀 발견하긴 했습니다. 지금 이게 여기 분봉상에서는 사실 지금 이 정도 이 정도 화면에서는 지금 사실 그림에서는 좀 잘 안 보일 수가 있는데, 조금 좀 자세히 상황을 살펴보면요, S&P 라든가 뭐 다우지수 이런 거는 뭐 계속해서 보시면 고점을 조금씩 높여가면서 하루 종일 올랐다라고 표현할 수 있거든요. 근데 가만 보시면 사실 나스닥은 이때 이후로는 사실 고점이 높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슬슬 고점이 낮아졌습니다. 조금 이따 분봉 보여드리면서 좀 이야기를 해드릴 거고요.
또 그리고 뭐 러셀 지수 이런 것들은 오히려 이 위에 꼬리가 좀 길게 달리는 등 거의 음봉으로 마감하는 등, 음봉이었나 잘 기억은 나지 않는데 거의 음봉으로 마감하는 등, 음봉이긴 음봉이네요. 네. 거의 음봉 마감하는 등 이렇게 분위기가 좀 안 좋긴 했다라는 거 좀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그 미국 증시 좀 분봉 보면서 좀 자세한 이야기를 하긴 할 건데요. 일단 뭐 분봉 보기 전에 그래서 어젯밤에 너 어떻게 했냐 아마 궁금하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 일단 어젯밤에 일단은 뭐 하방 진입을 하긴 했고요. 하방 진입을 했기 때문에 그 뭐 새벽 3시 4시까지 보다가 늦게까지 잔 거겠죠, 그죠? 예.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은 진입을 했다. 당연히 이제 지금 이제 마감한 상황에서 이렇게 보면은 지금 진입한 거는 사실 별로 좋은 판단은 아닌 것 같긴 해요. 왜냐면은 어쨌든 장대 양봉으로 마감했으니까, 그죠? 더 올라가겠다라는 의지를 보였으니까 당연히 지금 들고 있는 건 좀 일단 좋은 거는 지금 일단 아닌 것 같긴 한데요. 어차피 뭐 일단은 뭐 장 초반에 진입을 해서 뭐 적절한 가격에 뭐 진입을 했고, 아직까지 뭐 중요한 저항 넘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일단 뭐 그래서 일단 계속해서 그냥 들고 가기로 일단 판단을 했습니다. 좀 그래서 좀 자세한 이야기 분봉 보면서 좀 이야기를 할까 좀 이야기를 할까 하는데요. 나스닥입니다. 어젯밤 사실 이제 초반부에 어젯밤 장 초반에 이제 시장이 엄청나게 본격적으로 급등할 때, 분봉상에서 이런 구간에 막 급등하고 있을 때 요거 보면서 이야기할게요. 분봉상으로 조금 좀 작은 분봉으로 보겠습니다. 한 10분봉 정도로 볼게요. 여기가 이제 미국 본장 시작한 순간입니다. 여기부터 이제 본격적인 미국 장 열린 거예요. 여기부터요. 저는 대략적으로 이제 장 초반에 이렇게 막 급등하고 있을 때 하방 포지션을 좀 진입을 했고요. 이때 당시 이제 제가 하방 포지션을 진입했던 생각은 뭐였냐면은 전강후약이죠, 그죠? 예, 지금 변동성을 엄청나게 확대시키고 있다. 이 분봉상으로 봤을 때 볼린저 밴드를 상당히 찢고 나가고 있고, 이렇게 볼린저 밴드를 찢고 나갔을 때는 통상적으로 뒤가 안 좋았다라는 숫자 아이디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이런 상황에서 장 초반에 급등하는 거는 어쩌면은 장 막판까지 이런 급등세를 지킬 수 없을지도 모른다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올랐던 게 전부 다 윗꼬리가 되거나 아니면은 운이 좋으면 이 음봉으로까지도 마감할 수 있을 거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일단 하방을 진입을 한 거죠. 진입을 하면서 일단 계속 봤는데 여기는 이 순간에 이게 한국 시간으로 몇 시인지 모르겠네요. 거의 아마 한 밤 12시쯤 됐을 겁니다. 이 순간쯤에 이제 보고 나서 깨달은 거는 더 이상 빠질 생각은 없구나. 그렇다면은 최소한 뭐 윗꼬리가 길거나 뭐 이렇게 그 음봉으로 마감할 가능성은 일단 좀 많이 낮겠구나라는 일단 그런 생각을 좀 하긴 했고요.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제가 하방 포지션을 계속해서 이제 청산하지 않고 들고 간 이유는 위쪽에 일단 매우 중요한 저항이 지나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였습니다. 제가 진입한 자리가 마침 보시다시피 여기 이쪽에 6월 16일 날 15일 날 만들어놨던 의미 있는 저항에 걸치는 그런 자리였기 때문에, 그런 자리를 넘어가지는 않았었기 때문에 일단 계속해서 홀딩 하자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래서 일단 계속 지켜봤죠. 그렇다면 이제 여기서 이제 제가 청산할 거냐 마느냐를 이제 판단을 했어야 되는데, 제가 이제 청산을 하는 기준은 뭘로 봤냐면 원웨이 상승이 계속 진행돼서 시장이 계속해서 오르면, 그래서 지금 만약 S&P 지수나 다우 지수처럼 이렇게 계속해서 장 막판까지 시장이 계속해서 올라간다라면, 이런 원웨이장이 나온다면은 하방 포지션은 청산해야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요. 장 막판까지 주구장창 지켜봤는데, 거의 장 막판까지 봤는데 보시다시피 이 고점을 넘기지는 못하고 오히려 고점을 낮추면서 밀리더라는 겁니다. 원웨이 상승은 나오지 않았죠. 그렇기 때문에 어찌어찌 하다가 그냥 장 막판까지 들고 왔고 계속해서 이제 들고 가게 된 겁니다. 일단 이렇게 좀 어젯밤에 있었던 일들을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 그래서 어젯밤에 이 분봉들을 보면서 좀 굉장히 좀 고민을 좀 많이 하긴 했었는데요. 사실 그 뒷심이 좀 딸렸다라고 좀 생각을 하긴 합니다. 이 미국 증시가 굉장히 좀 강하게 올라가고 있고 세계 증시가 전반적으로 다 강하게 올라가고 있는데, 그런데 어쨌든 신기하게도 이 나스닥은 넘어가야 될 타이밍마다 일단 못 가더라고요. 여기를 빨리 넘어가야 그래야 이제 레벨업이 되고 원웨이 상승을 시원하게 이어나가는 건데, 재미있게도 이런 자리에서 계속해서 고점 갱신을 실패하더라고요. 제가 아마 여기쯤까지 보다 잤던 것 같습니다. 이때가 아마 새벽 3시 반 이쯤 됐던 것 같은데, 이때까지 봤는데 이 몇 번을 넘어가야 될 자리에서 못 넘어가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보면서
이 정도 됐으면 일단 오늘 더 이상 원웨이 상승으로 추가로 시원하게 급등할, 여기서 추가로 더 급등하고 저항을 넘어갈 생각은 없구나라고 판단하고 그때 그냥 끄고 잤죠. 그랬더니 역시 장 막판에 되면 그러니까 살짝 빠지면서 이렇게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젯밤에 그 하방 베팅을 했는데 이제 그 베팅을 하면서 했던 좀 생각들을 좀 말씀을 드려봤고요. 그래서 실제로 지금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나스닥이 혹은 S&P가 혹은 뭐 전체적인 지수들이 다 급등을 하면서 변동성을 확대시키면서 보시다시피 지금 6월 15일, 16일 날에 만들어놨던 이 직전 고점 자리에 강력하게 도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점들이 어떤 제가 하방 투자를 하게 된 그런 포인트가 될 수가 있겠죠. 뭐 계속해서 말씀드렸다시피 중요한 저항이다. 중요한 저항인데 중요한 저항을 어떻게 넘어갈 거냐. 이 중요한 저항을 넘어가려면 여기서 잘 해서 여기서 적당한 데에서 급등을 하고 넘어가야 되는데 이 지금 나스닥 같은 경우는 저 밑에서 놀고 있다가 여기다 지금 헤딩을 한 기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밑에서 매물대 소화해 놓고 막판에 딱 급등하면서 이런 저항을 강력한 장대 양봉으로 넘어가 주는 건 긍정적인 모습일 거라 생각을 했지만, 근데 이제 이 밑에서 짜불짜불 하다가 밑에서 슬슬슬슬 움직이다가 급등을 하면서 이 지금 저항에 들이댄 거는 이건 개인적으로 일단 별로 넘어가겠다라는 의지는 일단 아닌 거라고 일단 먼저 생각을 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일단 이런 점들을 보면서 하방 베팅을 했다, 이렇게 좀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일단 나스닥은 굉장히 중요한 저항 부근까지 올라왔다. 일봉상으로도 15,370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이고요. 이건 분봉으로 봐도 똑같이 보이는 그런 자리입니다. 15,370이 굉장히 중요한 저항 자리입니다. 분봉으로 봐도 그렇고 일봉으로 봐도 그렇고 굉장히 중요한 자리고,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미국 증시는 장중에 이제 나스닥이 뭘 한 거냐면은 장중에 결과적으로 이 15,370이라는 자리 저항을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하여튼 분봉상으로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한 겁니다. 굉장히 많이 테스트를 한 하루였다. 사실 미국 증시는 상승 마감하고 뭐 강력한 매수세를 보여준 거긴 한데 나스닥의 입장에서는 이 중요한 저항 테스트를 한 날이었다라는 겁니다. 또 그리고 근데 그 저항을 앞두고 나서 막상 이제 호재가 나왔는데 그 저항을 앞두고 의미 있는 좀 그런 뒷심을 보여주는 데는 좀 실패했다라고 일단 보고 있습니다. 물론 S&P 뭐 이런 것들은 강했죠, 그죠? 그러니까 강하다고 인정을 해주고요. 하여튼 일단 나스닥은 그랬다라는 거 이렇게 좀 일단 생각을 해봤습니다. 나스닥이 이런 모습을 보였는데 왜 그럴까라는 거를 개인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기도 했는데 아마 뭐 이렇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말씀드렸다시피 이게 물가지표 때문에, 그러니까 어떤 긴축우려 완화 이런 재료 때문에 지금 시장이 급등을 한 거잖아요. 근데 가만 생각해 보시면 사실 지금 이제 올해 상반기 내내 이 시장이 급등을 해왔는데 나스닥 일봉인데요, 쭉 올라왔잖아요. 지금까지 올라오면서 써먹은 재료가 사실 계속 그거다. 긴축우려 완화, 뭐 긴축우려가 없어진다, 완화 기대감, 연내 금리 인하 기대감, 전부 다 그거잖아요, 그죠? 결과적으로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은 이제 이 어떤 완화 기대감, 뭐 물가가 잡히고 있다, 디스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이미 시장에 충분히 반영돼서 지금 오히려 미국 증시가 어젯밤에 저항을 확인하는 모습을 보인 게 아닌가 라는 그런 생각도 해보고 있습니다. 선반영의 개념이 좀 약간 좀 들어가는 거 아닐까라는 생각을 좀 해봤어요. 이건 어디까지나 근데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죠? 또 그리고 하여튼 나스닥이 아시다시피 완화 기대감을 가장 강하게 반영하는 놈이잖아요. 아시다시피 유동성의 힘을 가장 강하게 받아온 게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오히려 어제 저항을 확인하면서 약간 좀 뒷심이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줬다라면 뭔가 좀 어쨌든 이런 완화 기대감의 선반영이란 이야기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해봤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어제 나스닥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드려 봤고요. 그래서 일단 뭐 쌍고점 가능성 여전히 있습니다, 그죠? 네, 그래서 다음 주 월요일 미국 증시는 절반만 개장하더라고요.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 휴장인데, 그래서 일단 뭐 계속해서 지켜봐야죠. 넘어가면 도망가면 되고 안 넘어가면 또 버티면 되고요, 그죠? 하여튼 지금이 좀 그런 때입니다. 어디로 봐도 지금 아래쪽으로 빠지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없어 보입니다. 뭐 분봉으로 봐도 그렇고 분봉으로 봐도 강하고요. 사실 제가 뭐 자세히 말씀드리니까 뭐 못 넘어가는 답답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러는데, 어쨌든 강한 건 사실이고요. 어디로 봐도 지금 뭐 일단 희망은 없어 보입니다, 그죠? 위쪽으로 계속 올라가려고 그러고 아래쪽으로 가겠다는 생각은 분명히 없어 보이긴 하는데요.
근데 하여튼 뭐 세상 일이 아시다시피 꼭 높은 확률로만 진행되는 건 아닙니다. 그죠?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리는, 우리가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시작할 때 아무도 우크라이나가 이렇게 선방할 것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았다라 말씀드렸죠. 그죠? 세상 일은 언제나 좀 예외적인, 변칙적인 일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난다라는 이야기를, 그 예시를 이제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말씀드리고 있죠. 하여튼 그렇습니다. 누가 봐도 이길 것 같은 상황인데, 간혹가다 지고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 세상 일이 순리대로만 진행되는 거는 잘 없다. 변칙이 있는데, 이런 상황에서 변칙이 한 번씩 나타나게 되면은 반대로 또 굉장히 크게 움직임이 나타날 수 있다. 그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드리고 있습니다. 하여튼 지금이 어쨌든 어떤 한번 반대쪽을 생각해 보자면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런 때가 아닌가 싶긴 해요. 그래서 굉장히 위험해 보입니다만은 고위험 고수익이죠. 그죠? 그렇게 해서 일단 한번 들이대 봤고요. 안 되면 일단 또 도망갈 거고요. 그래서 요런저런 이야기 좀 드렸고, S&P도 사실 좀 비슷한 자리이긴 합니다. S&P는 사실상 이제 S&P는 사실상 직전 고점, 6월 15일, 16일 날 고점을 6월 15일 날, 16일 날 만들어 놓은 이 매물대를 넘어갔다라고 보는 게 맞긴 맞습니다. 왜냐하면 몸통이 이 자리거든요. 사실상 이 자리가 중요한 자리인데 장대 항봉으로 돌파 한작한 거예요. 그래서 사실상 레벨업 됐다라고 보면 되긴 되는데요. 나스닥보다 훨씬 분위기가 좋긴 한데요. 다만 이제 중요한 마디 가격이 여기 위에 지나간다. 이게 한 4,500 정도 되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얘도 어쨌든 이 중요한 직전 고점의 저항은 돌파 한착하는 모습이나 바로 머리 위에 급등했는데 여기 중요한 마디 가격이 지나가기 때문에 일단 싼 고점이 아니다, 얘는 더 올라갈 수 있다라고만 막상 그렇게 기분 좋게 봐주기에도 껄끄러운 점은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좀 분명히 길고 짧은 거를 좀 우린 대봐야 될 필요가 있는 그런 상황인 거죠. 여기까지 좀 말씀을 드리면 될 것 같고요. 러셀 지수 이런 것도 비스무리합니다. 보시면은 여기 어딘가가, 그죠? 직전 고점에 해당하는 그런 중요한 매물대가 지나가는 거고, 매물대에 어젯밤에 결과적으로 도전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장중에 좀 비실비실한 장중에 좀 비리비리한 모습을 보이면서 결과적으로 얘도 어떤 강력한 매수세도 중요하지만 얘도 의외로 좀 저항을 확인했다라는 그런 모습이 좀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본격적으로 이제 다음 주 초반 세계 증시는 어떤 직전 고점 만들어 놓은 거에 대한 그런 고점 테스트를 본격적으로 진행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일단 길고 짧은 거를 정말 자로 정밀하게 재봐야 되는 그런 때가 왔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들 좀 다 살펴봤고요. 변동성 지수들 좀 한 번씩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쯤에서요. 보시면 어제 빅스 지수인데요. 빅스가 죽다가 결과적으로 장막판에 다 살아났습니다. 그래서 어딘가를 지키고 있어요. 쌍바닥 가능성 충분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물론 아직까지 의미 있는 지지력 그런 건 아닙니다만은 죽어야 될 때 죽지 않았습니다. 이런 점들을 좀 볼 수가 있겠고요. 나스닥 변동성 지수도 어젯밤에 물론 죽긴 죽었는데요. 보시다시피 얘도 잘하면 삼중바닥형 가능성 있는 그런 자리입니다. 나스닥 변동성 지수입니다. 그래서 지금 전반적으로 시장이 변동성이 좀 확대가 되고 있긴 한 것 같은데, 아무튼 지금 그래서 계속 올라간다라고만 순진하게 봐주기는 또 조금 좀 어려운 자리가 아니냐 싶은 그런 생각이 좀 있긴 있습니다. 애플 이런 종목들은 잘 올라갔습니다. 그죠? 이런 데서 어떠한 의미 있는 매도세 이런 거 찾아볼 수 없고, 이런 것들 보면 계속해서 잘 올라가는 겁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죠. 어쨌든 강한 건 애플인 거고요. 장중에 좀 답답한 흐름을 보였던 거는 나스닥인 거고, 그런 식으로 어쨌든 이번 주에 말씀드렸던 그런 내용이죠. 삼성전자는 강하고 코스피는 약하고 보이는 대로 대응하자, 그런 이야기 제가 이번 주에 드렸었죠. 똑같이 대응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나스닥은 어딘가를 못 넘고 있고, 애플은 어딘가를 넘어가고 잘 가고 있으니까 애플은 더 갈 수 있다 봐주고요. 물론 그죠?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애플이 올라가는데 나스닥이 떨어질 리가 없습니다. 그렇지만 세상 일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죠. 그죠? 애플이 강한 거지. 그죠? 네. 어쨌든 애플과 나스닥은 밀접한 관련이 있지만 애플이 나스닥은 아닌 거죠.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 엔비디아 같은 것도 어젯밤에 굉장히 다 강한 모습들 보였습니다. 다만 이제 재밌는 거는 마이크로는 좀 안 좋았다라는 거, 삼성전자는 좀 악영향 받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조금 있습니다. 이런 점들 참고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어제 지역은행들 ETF인데요. 보시다시피 저항을 확인했습니다. 이렇게 분위기 좋은 날에 저항을 확인했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 어젯밤 전반적으로 지수 상황이나 분위기는 굉장히 좋았으나
그래서 어젯밤 뭐 시장 분위기가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또 다시 올라가기도 하긴 했거든요. 예, 익스트림 그리드까지 또 다시 찍긴 찍었습니다. 그래서 익스트림 그리드도 아마 이거 지수상으로 보면, 일봉상으로 보면 아마 이것도 쌍고점 부근일걸요. 예, 그런 상황까지 만들어 놓은 상황입니다. 그렇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뒷심이 조금 좀 모자란 점이 약간 약하게 좀 눈에 띄긴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 고점을 장중 계속 넘지 못하고 고점 확인을 오히려 했고, 뭐 러셀 지수 이런 것도 고점 확인을 했고, 뭐 S&P가 좀 강했던 거죠.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 있겠다. 좀 자세히 들여봐야 될 때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오른 거는 미국이 오른 겁니다. 그죠? 또 그리고 미국이 오른 거기 때문에 일단 미국과 한국은 좀 별개긴 해요. 물론 한국 증시도 알고 보니까 긴축이란 이슈에 지금 의해서 움직이고 있었던 거기 때문에 한국도 결과적으로 긴축이란 이슈에 밀접하게 반응을 하고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아마 일단 한국 증시도 분명히 일단 분위기는 좋게 출발할 겁니다. 다만 말씀드렸다시피 한국 증시는 좀 힘이 좀 기초 체력이 좀 약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날 기초 체력이 약하다는 걸 좀 확인을 했었기 때문에 일단 어쨌든 거기에 맞는 대응을 좀 할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미국 증시는 아시다시피 기초 체력이 굉장히 좋은 거고 한국 증시는 지금 기초 체력은 조금 떨어진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고, 아무튼 근데 이 하방 경직성을 많이 확인했기 때문에 한국 증시도 아마 만만치 않게 아마 오르려고 하긴 할 겁니다. 제 생각에 뭐 그럴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뭐 반등시 매도 전략 이런 거 생각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 미국이 지금 전고점을 넘어가려 그러는 거지 한국은 여유롭습니다. 그죠? 한국은 저항을 많이 확인했고, 한국은 아직까지 뭐 하방 포지션 들고 딱히 뭐 쫄거나 그럴 건 없을 그런 자리인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뭐 어쨌든 급등 이런 건 충분히 분위기 따라서 다들 변동성 확대시키고 있기 때문에 분위기 따라서 급등도 충분히 할 수 있긴 해요. 그렇기 때문에 뭐 어쨌든 너무 막 성급하게 일단 움직이려고 하진 말자. 반등시 매도 전략, 그죠? 뭐든 천천히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 드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궁금한 거 리플 남겨주시고 즐거운 주말들 보내시고요. 월요일날 저녁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마치겠습니다.